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에 주재할 제2행정부지사직 신설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3월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올해 수능 채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수학과 국어의 난이도가 높아 중상위권의 입시 전략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의원 입지자의 민주당 당원 모집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부터 교장까지 110명이 모집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광주시 부시장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무더기로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집을 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당원 모집에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등 공무원 다수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총선 출마 예정 지역에서 모은 7,70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단에는 모집책 역할을 맡은 추천인이 구분돼 있습니다. 전체 명단 가운데 모집책은 100여 명에 달하고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공무원도 10명이 넘습니다. 공무원 중에는 중앙부처의 고위 공무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당원을 모집한 친구가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며 해명했지만 모집한 당원 명단을 이메일로 받았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때 명부도 명단이라고 맞는 것도 나는 뭔지도 몰랐고 엑셀 파일인가 있어서 열어봤는데 열어보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 넘어가 본 거예요. 광주시 소속 고위 공무원도 모집책 명단에 등장합니다. 이 공무원 역시 당원 모집은 부인이 했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의 현직 사무관도 다수인데 부서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 다른 분도 같이 계시던데. 그것도 전혀 모릅니다.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건 공무원의 의무로 선거 관여는 더 엄격히 제한됩니다. 현직 부시장의 총선 출마를 위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재정 분권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도 제2행정부지사 신설이 가능해졌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전남 동북권 통합청사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전남 인구 절반에 이르는 동북권 지역의 행정 수요를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전남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동북권 통합청사에 주재하는 제2행정부지사 신설도 추진해왔습니다. 제2의 행정부지사 신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800만 명이 안 되더라도 광역단체장이 자율적으로 부단체장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남도는 도지사의 공약이라면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내놓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했고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에 겨우 올랐지만 전문위원 보고서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대 국회가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돼 이때까지 통과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총선을 감안할 경우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이번 정기국회뿐입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재정의 빈곤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슈가 없음에도 정치권의 무관심과 여야 정쟁의 희생양이 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 분권에 대한 가장 관심이 높은 현 정부에서도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전라남도 의회 예결특위가 오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첫 회의를 열어 홍보 예산과 전남 동부 통합청사 문제 등을 따졌습니다. 의원들은 경상남도 등지에서 필요성이 없다며 삭감한 도지사 연설집을 관행적으로 제작하고 홍보 예산도 타 시도보다 많은 이유가 뭐냐며 홍보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전남 동부 통합청사가 그 취지를 살리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과 장애인과 도청 공무직 등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습니다. 완도의 한 초등학교 등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이 지난달 23일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20여 명의 학생들로부터 가검물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3명과 유치원생 5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노로바이러스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10월 말에서 11월 사이 유행하기 시작해 다음해 3월에서 4월까지 이어지고 감염된 후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채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수학은 어려웠고 국어도 난이도가 상당했습니다. 특히 올해 중상위권은 변별력이 높아져 입시 전략 셈법이 더욱 복잡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2년 동안 열심히 한 자신에게 응원을 해주면서 자, 성적표를 나눠줄게요. 수능 성적표가 발표되고 본격적인 입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노력한 것에 비해서 안 나와가지고 눈이 이렇게 낼 정도로 울었거든요. 근데 방금 받아보니까 그래도 2등급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좋아요. 이번 수능의 성패를 가른 과목은 수학 나형과 국어입니다. 어려워질수록 높아지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수학 나형은 지난해보다 10점이나 올라 149점까지 치솟았고 국어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40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학 나형 1등급의 경우 최대 14점 격차를 보이면서 중상위권의 변별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권과 중상위권에서 변별력에 관련된 부분이 매우 높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정시 지원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이것만한 입시 전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입시 전문가들은 대학별 점수 반영 비율을 따져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되는 오는 10일부터 점수가 유리하게 적용되는 대학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시교육청은 등급별 지원 가능 대학을 분석한 배치표를 내일 발표하고 오는 16일부터 닷새 동안 1:1 집중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목포시가 대양산단에 들어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시설을 민간자본 유치로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27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은 뒤 실시 설계와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21년까지 공영차고지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기후가 온화한 완도에 동계 전지훈련을 온 팀이 2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완도에선 현재까지 축구 8개 팀과 야구 3개 팀 등 20여 개 팀이 다음 달 완도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하기로 확정됐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19년 2주기 대학기관 평가에서 대학 재정과 교육과정 등 평가 항목 10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에 도입된 대학기관 평가 인증은 대학의 경영과 시설, 사회적 책무 등 운영의 전반을 검증하는 제도로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돼 활용됩니다. 전라남도가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광주전남 11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한전공대 인근 연구소 부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한전과 11개 대학들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백이술 회장과 회원들이 4,257만 8천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영암군 학산면 덕수마을 주민 50만 원, 영흥마을 주민 26만 6천 원, 천혜마을 주민 20만 6천 원, 상월마을 주민 17만 8천 원, 용소마을 주민 10만 원, 도포면 구악 1, 2 마을 주민 21만 8천 원, 수산 1, 2 마을 주민 13만 원, 성산 1, 2 마을 주민 10만 원, 강진군 병영면 동사민 마을 주민 50만 원,
병영면 최동훈 씨가 20만 원, 학사마을 주민 16만 원, 자율방범대 10만 원, 대구면 개치마을 주민 32만 원, 구곡마을 주민 28만 원, 용문마을 주민 15만 원, 항동마을 주민 15만 원, 난산마을 주민 9만 원, 항동마을 노형곤 씨가 5만 원, 성전면 월화마을 주민 23만 5천 원,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에서 5만 원을 맡기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쯤 시작된 나주시 노안변의 폐목재 가공공장 화재가 5일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안에 쌓여있던 폐목재 2,600여 톤 중 절반이 불에 타고 철제 펜스 등이 전소돼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소방인력 588명, 소방장비 99대를 동원해 어제 저녁 6시쯤 진화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체납한 국세액이 1,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남에서 국세 2억 원 이상 체납한 개인은 모두 84명이고 체납액은 67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인의 경우 모두 46개가 적발됐고 체납액은 342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체납 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색과가 내년부터 신설돼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여성가족정책관 직위의 적임자를 찾기 위해 재공모를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개방형 직위인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해 2차례 공모를 했지만 적격자가 없었다면서 재공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에도 공모 응시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내부 공무원 임용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관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남관광재단 설립 여부가 이번 달 말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오는 12일 재단의 설립 목적과 수입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타당성 여부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표였습니다.